그녀의 욕망이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진작 깨달았다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은호를 위로해주세요. 정순이가 진실을 안 날도 그랬습니다. 그날 정순이는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호 씨, 사실 고성의 이사장님이 친어머니래요. 그리고 동생이 한우진 씨래요. 간이식이 필요하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이의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5년 전 청주 보육원 마당 한쪽 그늘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꼬마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던 혼자 있던 아이. 그 아이를 처음 안아 올리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간이식. 그 한 단어가 심장을 찍어내렸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재단 건물 앞 차에서 내리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정갈하게 치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성애 씨. 정순이의 목소리는 이미 평소 톤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억지 웃음이 입가에 걸렸습니다. 정순이는 다가가더니 그 웃음을 그대로 짓밟았습니다.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정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 내 딸간 못 가져가. 악에 바친 목소리가 건물 유리를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몸을 비틀었지만 정순이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애를 버릴 땐 언제고 간 때문에 찾아와. 사람이야 진짜. 순간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호는 속였을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내 눈은 못 속여. 절대 우리 딸간 못 줘. 죽었다 깨나도 안 줘. 마지막 말은 거의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정순이는 머리채를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성희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고성희가 겨우 뱉었습니다. 정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애를 버린 적이 없어서 그래. 당신처럼.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이는 손을 덜덜 떨며 전화를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나야 박영나가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은호 말이야. 앞으로 누가 뭐래도 그 애간이식 못하게 해줘. 내가 도와줘야 돼. 영나는 순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간이식이요? 정순이는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성희가 간 때문에 은호한테 접근했어. 딸이라고 찾아온 것도 다 계산이야. 우진이라는 아들 살리겠다고 내 딸 간을 가져가려고. 영나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영나야. 나는 이미 은호한테 상처 한 번 줬던 사람이다. 입양 얘기할 때도 제대로 못 해줬어. 근데 간이식만큼은 안 돼. 그건 내가 막을게. 너도 도와줘. 영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이건 안 넘어가요. 영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차에 달아놨던 위치 추적기 요즘 기록 다시 볼 수 있어? 지환은 이미 그 기록을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뭔가 더 있어. 간이식, 숨겨둔 자식, 요양 중인 우진 오빠 다 연결되는 느낌이야.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보자. 며칠간의 기록을 다시 돌려본 끝에 둘은 이상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들에게 미국에 간다. 모임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위치는 항상 같은 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오래된 병원과 그 인근 요양병원, 그리고 문제의 별장이었습니다. 미국은 무슨? 여기서 맨날 똑같은 데만 돈의 영나는 모니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환은 확대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요양병원 이름 들어봤어? 아니. 난 들어봤어. 희귀질환, 장기 이식 대기자 집중 치료하는 곳이야. 그 말에 영나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진 오빠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네. 지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을 확률이 높아. 결국 둘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요양병원 근처에는 고성의 차가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며칠을 교대로 망을 보며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본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리는 고성혜, 그리고 그 뒤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 마른 얼굴이었지만 영란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우진 오빠다. 지환도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 사람, 엄마 말로는 미국에서 잘 지낸다더니 이런 꼴로 여기 있었네. 유리문 안쪽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고성희의 표정은 한없이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그 옆에 놓인 서류철에 눈이 꽂혔습니다. 간이식 동의서 양식 같지 않아? 지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여. 둘은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라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여동생 간 딱 맞는다면서요? 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여동생? 그 한 단어가 머릿속 퍼즐을 한 번에 맞춰버렸습니다. 지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설마. 서류가 오가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우진이 고개를 좌우로 세게 흔드는 모습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는 거야. 지환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 스타일 알잖아.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까지 못해. 영란은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둘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바로 차로 돌아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빠, 이거 이제 우리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맞아. 지환은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들한테 말해야지. 영란은 곧장 박진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먼저 정순이를 찾아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순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래, 결국 그 여자가 할 짓이 그거지. 영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다 터뜨리실 거예요? 정순이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누가 안 다쳐, 누가 대신 당하지 않아. 그날 밤 정순이는 집 앞 작은 식당을 닫은 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에 고이 접어둔 봉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영나 그림 대작 의혹이 터졌을 때 고객들과 오간 이상한 계약서, 재단에서 들어왔던 거액의 후원금, 그리고 스토커 사건 당시 찾아온 수상한 남자의 명함까지. 나도 나대로 모아둔 게 있었지. 정순이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젠가 써야 할 줄 알았나 보네, 내가.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사회부 팩스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제보 하나 하려고요. 재단 비리, 그림 대작, 뇌물, 스토커 조작. 이름은 고성희입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건네받은 자료와 위치 기록, 그리고 요양병원 출입 증거 사진을 본 순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사생활이 아니라 완전 범죄 패키지인데요. 정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딸 살리려고요. 보도가 나가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까운 재단 이사장, 미술계 비리장기 이식 의혹 연루. 첫 뉴스 자막이 떠오르던 순간 집안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회의 도중 비서를 통해 뉴스를 전달받고 굳어졌습니다. TV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건물과 위치 추적기로 드러난 숨겨진 동선이라는 자막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비서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보자 익명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이사장님 성함이 계속 언급됩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고성희의 과거 행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영나 그림 대작 사건, 재단을 통한 기업 로비, 미술관 납품 과정에서의 뇌물 정황, 그리고 스토커 사건 당시 증언의 모순까지. 결정타는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또한 장기 이식과 관련해 특정 인물의 간을 강제로 이식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최근에야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상태로 이 사장과의 가족관계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면. 바로 그때 영나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알았니?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어요. 엄마 차 동선, 요양병원, 우진 오빠 상태, 그리고 지은호 언니 정체까지. 지은호? 엄마 딸이에요. 그동안 계속 옆에서 도와주던 그 언니 간을 받으려고 엄마가 접근했던 거예요. 박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고성희의 웃는 얼굴들이 차례대로 깨져내렸습니다. 당신 할 말 있나?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 고성희를 불러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거실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무섭게? 박진석은 서류를 던졌습니다. 위치 기록, 요양병원 출입 사진, 우진 진단서, 그리고 DNA 결과까지. 이게 다 뭐야? 지은호? 내 딸이라며 고성희는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처럼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그 애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버리고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찾았냐. 이제는 간이 필요해서.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넌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구나. 고성희는 끝까지 울음을 무기로 쓰려 했습니다. 나도 가족 지키려고 그랬어요. 우진이가 우리 아들이 우진이 살리겠다고 다른 애간을 빼서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냐?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나가. 여보, 더는 내 옆에 서지 마. 회사에도 발 못 들이게 할 거야. 그리고 경찰 부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이 결정할 거다. 그날 새벽 고성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편 한우진은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과 재단 비리가 동시에 얽힌 보도였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건물과 함께 재단 이름이 떠 있었고 이사장 어시라는 글자가 반복되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이렇게까지. 우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봤지, 뉴스. 봤어.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 침대 옆 수술 동의서 양식이 들어왔습니다. 빈칸이 남겨진 채로 접혀 있었습니다. 너 사인 안 했구나.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잖아. 너 간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알게 됐어. 우리가 남매라는 거.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돼. 내가 사랑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내 동생이기도 한데 그 몸에 상처를 내고 나만 사는 건 난 못하겠어. 우진아, 넌 살아야지. 나보다 더 오래 버틴 사람이 있어. 너희 엄마, 너희 동생. 그 사람들도 너 붙잡고 살았잖아. 난 이제 좀 놓아주고 싶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붙잡고 살아?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선배 있잖아. 그리고 본부장님도 있고. 지은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왜 꺼내? 나 같은 놈은 농담이라도 해야지. 그날 밤 우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앞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하다시피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우진은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숨이 멎었습니다. 한우진 씨 담당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시간을 말했습니다. 지은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우진의 죽음은 박진석 집안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최소한의 사람만 모였습니다.
지혁과 성재, 지완, 영나, 그리고 은호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고성희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장기이식 강요시도, 납치 계획 정황, 재단 비리, 영나 그림 대작, 스토커 조작까지. 수사 결과 고성희는 불법 이식 브로커와 접촉한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지은호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대안이 있다. 마취만 제대로 들어가면 기억은 흐려져. 이런 말을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이 결정타였습니다. 뉴스는 연일 고성희를 다뤘습니다. 장기이식 강요 혐의로 재단 이사장 구속, 숨겨진 가족, 숨겨진 병실, 숨겨진 계획. 법원에서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엄마일 뿐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순간 피고인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결국 고성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창 안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모든 불법 행위는 법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였던 제 아내와 관련된 일은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크게 사과드립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후계 구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진석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회사 후계는 박성재 본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만은 어떤 정치적 계산에서도 벗어나 있도록 두겠습니다. 그 말은 성재에게도 처음 듣는 선언이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성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버거운데 이상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 혼자 아니니까. 수빈은 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오빠 옆에는 나도 있고 지혁이 오빠도 있잖아.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우리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바로 서보자. 정순이와 지은호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식당 뒷자리에서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정순이는 웃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속은 시원해. 왜? 처음으로 내 편을 끝까지 제대로 들어준 것 같아서.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편이야. 알지. 정순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엄마한테 데려와. 내가 대신 싸울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피가 가족인 줄 알고 살진 않을게. 엄마랑 아빠랑 강호랑 그게 내 가족이야. 정순이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늦은 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강 위를 걸었습니다. 선배. 응.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많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발 디딜 때는 있는 느낌?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발 디딜 때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선배는? 머리 괜찮아? 지혁은 웃었습니다. 나도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버티고 있어. 어차피 좀 아픈 놈이라. 아픈 놈이 아픈 사람 옆에 붙어 있네. 원래 그래. 상처 난 사람끼리 덜 아프게 해주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지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은호야. 응. 이제 누가 뭐래도 너 인생은 내가 정해. 엄마가 둘이든 아빠가 셋이든 그건 지나간 거야. 앞으로는 내가 누구 편 들지 내가 골라. 지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 편은 계속 들 거야. 지혁은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좋네. 그거면 됐다.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한 사람의 몰락과 또 다른 사람들의 버팀을 동시에 보여주며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다 드러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남은 감정과 상처는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지난 욕망을 되짚어봐야 했고 또 누군가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화려한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